오늘은 4월 9일 일요일 밤입니다. 은행 중에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프라이빗 뱅킹, 고액 자산가들, 또 손님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9일 오늘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슈퍼리치들은 지난해 현금과 예금을 늘리고 주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상당히 많이 하락을 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금융자산을 10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총 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슈퍼리치들, 큰 부자들이죠. 금융자산 100억 이상이에요. 총자산이 300억 이상이에요. 당연히 슈퍼리치에 들죠. 지난해 자산관리 키워드는 현금 확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자보다는 예금과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렸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투자 여전히 현재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말이죠. 슈퍼리치의 금융자산 이 구성을 보면 지난해 현금, 예금 비중이 58%로 그 전년에는 25%, 그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 비중은 45%에서 16%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많이 하락을 한 동안에 주식 비중을 많이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예금 매력도가 높아졌어요. 또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슈퍼리치들의 총자산 평균 재산이 323억 원.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그 전년보다 50억 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준 반면에 금융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왔어요. 금융자산의 60%를 현금 및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 현금, 예금, 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주로 특징이 위험자산의 대표가 주식이죠. 위험자산 비중은 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유망투자처는 어딘가? 그거의 답은 주식과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양대산맥이에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쏠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단점이 억대의 금액이 현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 2천만 원으로는 감히 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부동산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현금 일부를 외화로 보유한 초고액 재산가도 73%에 달했어요. 그러니 초고액, 상당히 많은 재산이 많을수록 현금 일부를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보유한 재산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자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외화 자산을 보유한 비중이 점점 높아졌어요. 외화 자산 유형별로 보면 현금 73%, 예금 57%, 주식 43% 순으로 매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슈퍼리치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1년의 소득이 2021년에는 15억 7천만 원, 1년에 약 16억 가까이예요. 근데 이거보다 3억 4천만 원이 감소했어요. 작년에는 12억 3천만 원. 1년. 그러면 슈퍼리치들의 한 달 수입이 얼마냐?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1억 이상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기업 경영자가 29%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30%로 1% 더하면 10명 중에 3명이 슈퍼리치들 중에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의료, 법조에 들어가 있는 전문직, 사자로 끝나죠. 의료, 주로 의사들이겠죠. 법조, 판검사, 변호사겠죠. 이런 사자 들어간 사람들 전문직이 20% 뒤를 이었습니다. 또 슈퍼리치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어딘가? 바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어요. 일명 강남 3구라고 부르죠. 여기다가 강동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강남 4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로 강남 4구보다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가장 부촌으로 알려져 있죠.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 2 순위 보면 주식이 29%로 1위예요. 2순위는 부동산 27%예요. 슈퍼리치들 말이죠.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 2 순위 보면 주식이 29%, 부동산이 27%. 대신 작년에는 1년 내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비중을 줄였다는 것이죠. 슈퍼리치의 80에서 90%가 올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고 전망을 하면서도 투자를 계획을 한 상태예요.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는 슈퍼리치들의 절반 이상은 50억 원 이상의 빌딩, 보통 일반 꼬마 빌딩이라는 말 하죠. 또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방향에 이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투자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통 30평형대, 33, 34평형대도요.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만 해도 보통 30평형대도 10매덕 아닙니까? 40평이 넘어가면 10매덕, 20매덕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 중에서 64%는 올해 목표 수익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 그중에 64%, 약 3분의 2는 목표 수익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잡았어요. 5에서 10%, 10%라면 성공이에요. 이것이 3년, 5년, 7년, 8년, 10년 넘어가면서 이게 복리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 10%,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 특히 초보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쉽지도 않은 20%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1년에 3, 40%, 무려 2배씩 수익, 그런 부분이 있긴 있죠. 특히 요즘에 국내의 2차전지 코스닥 많이 올랐죠. 10%가 넘는 목표 수익률을 정한 자산가의 비율은 20%예요. 1년 전보다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의 수익률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투자 포트폴리오 이 구성을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고 응답한 자산가 중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중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은 유지하고 투자 항목만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9% 순이었어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일반 부자의 총자산 평균은 약 72억 원으로 나왔어요. 부자 72억 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보통 평균 재산이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해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가죠.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72억 원의 부자들 말이죠. 55%, 약 4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5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부자의 80%도 슈퍼리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실물 경기가 악화하고 부동산 값이 조금 더 하락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택했어요. 다만 일반 부자들은 슈퍼리치와 달리 40평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슈퍼리치의 약 41%는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부자나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보유의 대중부유층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단타라고 하잖아요. 단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과 주식을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 단 좋은 주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균 수익이 지금 조사를 보면 5억 이상은 대부분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20대, 30대, 4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평균 재산이 그보다 더 많아야 평균 이상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주식을 3년, 5년, 10년 꾸준히 보유하면서 시간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10% 이상의 복리 수익을 보기 위한 그 목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